안녕하세요. 안산 MB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른 비만이나 또는 고도 비만 같은 이런 비만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체중 감량과 체형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만하게 되면 단순히 아시다시피 체중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죠. 체지방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만 이전 단계를 과체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과체중은 체질량 지수를 검사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저희들이 BM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 BMI는 20에서 25까지를 이야기하고요. 과체중은 25에서 29.9까지. 전형적인 비만은 이제 BMI가 30 이상, 이럴 때 비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도 비만인 경우는 40 이상일 때 우리가 고도 비만이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BMI 체크를 해서 25 이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마른 비만은 뭐냐? 체중은 정상이지만 체지방률이 정상보다도 높은 경우, 특정 부분에 지방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른 비만의 자가진단 테스트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두 번째로 1년간 특별한 운동을 하지도 않는다. 또 세 번째, 하루에 한두 끼로 해결한다. 네 번째, 식사가 불규칙하고 골고루 먹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정상 체중인데도 배가 볼록 나오거나 관절 부위 같은 데들이 아프다고 한다. 이러한 위의 테스트 사안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당신은 마른 비만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을 많이 줄진 않는 선에서라도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른 비만은요, 내장 지방이 특히 많거나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체중 자체를 줄이는 것이 이 마른 비만은 목표가 아니고, 지방만 빼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연소시키고 또 근력을 생성해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고단백과 저탄수화물 식단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게 되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을 더 필요로 합니다. 걷기랄지 줄넘기, 등산, 수영 같은 것들이 특히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너무나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하신 분들, 식사만 그냥 굶는 다이어트가 반복되게 되면 결국에는 저칼로리를 먹는 다이어트가 되어서 기초대사량만 낮아지고 이러한 마른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동량을 좀 늘려주는 그런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른 비만 같은 경우가 특히 올챙이 배를 제가 경우를 많이 들거든요. 다이어트와 함께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병행해서 그런 올챙이 배 같은 이런 부분 비만 시술을 병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반 비만이 넘어가서부터는 바디 사이즈가 일단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 관절이랄지 이런 데 오는 부하가 굉장히 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고도 비만이 들어가는 경우부터는 체중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다이어트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 즉 BMI라고 그러죠. 30 이하면 1단계 비만, 30에서 35 이하면 2단계 비만, 35 이상을 3단계 비만, 이렇게 BMI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BMI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3단계가 고도 비만으로 지칭을 합니다. 40이 넘는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체지방은 물론 피하 지방과 또 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내장 지방의 비율도 같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비만과 달리 이러한 고도 비만은 정말 성인병과 직결되어 있고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치료의 대상이 바로 이 고도 비만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이 전신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몸무게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격한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도 비만인 경우에 첫 번째로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고도 비만에 맞는 다이어트 운동법을 하셔야 됩니다. 관절이랄지 이런 체중에 대한 무릎의 부담, 그래서 너무 심하게 뛰거나 또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금물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만 체형 관리는 아주 좋습니다. 혈행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 막혀있는 부분들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뭉쳐있는 셀룰라이트를 개선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고주파랄지 초음파랄지 다양한 어떤 체형 관리 기계를 이용한 관리 프로그램은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대사 수술이 되겠죠. 이건 이제 수술적인 요법인데요. 기본적인 어떤 지방 흡입 수술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체형이 워낙 두리뭉실하고 이런 드럼통 같은 체형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방 흡입 가지고는 라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수술은 지방 흡입술보다는 비만 대사 수술이 해당이 되는데요. 위절제술 같은 이런 최후의 방법들이 이런 고도 비만을 탈출하는 시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장 절제 수술을 한 후에 위장 문제랄지 또는 소화가 잘 안 된달지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수술을 한 경우인데 다시 또 찌게 되면은 극도의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만도를 체크하는 방법이 BMI가 있고요. BIA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BMI는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키와 체중으로 평가하는 비만도 체크 방법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BMI는요, 근육이나 체지방을 따지는 기준이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키와 체중만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만도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BIA가 있는데요. 이 BIA는 바이오 임피던스 애널라이시스라고 해서 생체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비만도 체크법입니다. 기기를 이용해서 요즘 많이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BIA인데요. 체내 지방량, 제지방량, 또 근육량, 수분량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나눠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성분 검사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바디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바디 한다는 게 바로 이게 이 BIA 이걸 측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WC라고 그러는데 줄자로 허리를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비만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허리 둘레 기준법이 또 이 전신 비만 이외에 복부 비만을 특히 진단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죠. 동양인에서 남성들은 허리 둘레가 한 90cm 이상, 또 여성들은 85cm 이상인 경우는 복부 비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진화된 방법으로 CT 검사가 있겠는데요. 이런 복부 비만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한 정밀 검사법인데요. 내장 비만을 많이 체크할 때 이 CT 촬영법을 이용을 해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비율을 보는 검사가 바로 CT가 되겠습니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비율이 CT상에서 0.4 이상인 경우는 내장 지방형 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중년이 넘은 분들이 주로 내장 지방이 많아지죠. 폐경기가 넘은 여성들이랄지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내장 지방형 비만이 많이 진단이 됩니다. BMR이라고 그러죠. 베이살 메타볼릭 레이트라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도 같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산소와 같이 또 근육 운동 자체가 중년을 넘어선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근육량이 적어지게 되면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고 너무 피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어떤 창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적정한 근육량은 얼마나 될까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몸무게에서 0.48을 더하면 평균 필요로 하는 골격 근육량이 됩니다.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운동이 되겠죠. 운동. 이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맨날 하는 게 이제 그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비만도 체크를 할 때 이 체지방만큼 이 근육량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